단독 인터뷰. 유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주도한 허강일의 격정토로 언론과 정치인, 변호사들은 우리의 탈북을 이렇게 이용했다. 중국 저장성링보의 북한 유경식당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이 김정은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도 국정원이 이들을 납치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주장에 더 힘이 실렸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앞장서 이 사건을 국정원의 기획 탈북으로 몰아세웠다. 여기에 2018년 5월 10일 모 종편 방송사는 탈북 당시 유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한 허강일 씨를 인터뷰하며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도했다. 허 씨가 방송을 통해 국정원이 여종업원 모두를 데리고 한국에 오면 훈장과 포상을 준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가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나서 허 씨는 모 방송사가 악의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어떠한 세력의 음모에 속았다고도 했다. 현지 소식통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허강일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갑자기 왜 미국으로 망명한 건가요? 솔직히 미국에 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국에 잘 정착해서 살려고 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종북좌파들은 자꾸 우리를 월북시키려고 하고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니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어 망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누가 힘들게 했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방송사에 소개해줬습니다. 민주당 의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B 전 의원과 K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허강일 씨는 윤미향 의원 이외의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없다. 그에 이어지는 말이다. 이제 뭘 더 숨기겠습니까? 이 시점에 다 공개하려고요. 방송사에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 P 전 의원입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P 의원이 제게 보수한테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P 의원은 보수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고 통일을 위해 투자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야말로 통일을 위해 남북 교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P 의원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조용히 하면 안 된다. 언론에 나가서 이슈를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했어요. P 의원은 꼭 인터뷰를 하라고 하면서 방송사 기자를 소개해줬어요. K 의원도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회유했다는 말인가요? 네. 민변의 제2 변호사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며 여종업원들을 민변 사무실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종업원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P, K 두 의원이 있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제2 변호사가 두 사람을 종업원들에게 소개하더랍니다. P 의원의 반론. P 전 의원은 문자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식당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제게 직접 연락 온 것이 아니라 의원실로 연락이 와서 다른 의원, 변호사 등과 만났고 저는 그 만남 이후 별도 연락이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한 기억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한 해 만난 사실만 정확한 기억입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P 전 의원의 반론에 대해 허 씨는 정확히 P 의원을 2번 만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강일 씨의 말이다. 지인을 통해 P 의원 비서관과 만나 약속을 잡고 여의도의 모 일본식 횟집에서 P 의원과 만났다. 두 번째는 마포의 고급 횟집에서 만나 방송사 기자를 소개받았다. 방송에 출연해선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국에 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도 모른 척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방송사 회유에 넘어간 겁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취업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만 받으면 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국정원에서 우리를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종업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TV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함정이 된 거죠. 함정이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민변이 더욱 신이 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결국 국정원이 기획한 작품이 돼버린 거죠. 물론 저희 잘못된 선택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싶었고 종업원들의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P 전 의원에게서 소개받은 기자가 보상금 얘기를 하면서 시키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회유해서 남한으로 데려가면 훈장과 포상금도 준다고 나를 설득했다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정원의 기획 탈북으로 저와 종업원들이 탈북했다는 내용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방송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방송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전에 우리는 방송사 측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두로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일단 우리 얼굴을 공개 안 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왔는지도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리고 납치가 됐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사전에 그런 질문을 차단했죠. 방송사 측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질문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작 출연하니 부모님들이 안 보고 싶냐고 묻고 고향이 그립지 않으냐고도 했어요. 솔직히 부모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향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 했다면 얼굴 다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무엇 때문에 숨겼겠습니까? 공개하면 북한은 더 좋아하죠. 모 방송사 여종업원 인터뷰 영상으로 북한과 거래해 2018년 5월 허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국내외 여론은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국정원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변질됐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니 그 방송사가 북한의 인터뷰 원본을 넘겼다는 주장을 하던데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사건이 북한 역사상 없던 사례잖아요. 당시 이 사건 때문에 6명이 총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3개월간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사가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대남공작 기구 사람들을 만나 파일을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종업원 인터뷰 영상을 주는 조건으로 북측이 방북 취재를 허용했다는 거죠. 네, 저희 인터뷰 원본 영상을 북쪽에 주고 방북 취재를 따낸 거죠. 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입니까? 북한에선 원본 영상을 통해 우리가 맞는지, 정말 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강일 씨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허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방송사 측은 자신들의 방북 취재를 위해 허 씨와 종업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한 셈이다. 허 씨는 탈북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들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허 씨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심에 이런 부분도 한몫했다. 한국에 있을 때 협박도 받았다면서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경 낯선 여자 2명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처음엔 답을 안 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요하게 계속 누르더군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 무슨 빚을 받으러 왔다면서 정모 씨네 집이 아니냐고 묻더군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벨을 눌러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같이 경찰서까지 갔어요. 근데 그 여성 중 한 명은 중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총련계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들 증거가 없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어요. 경찰서에서 저희 뒤를 따라 나오면서 중국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국정원 간첩 XX 우리가 너 꼭 죽인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그 이후로 며칠 집 밖으로 못 나갔어요. 북한 간첩들인 거죠. 복면을 쓴 사람이 제 친구를 미행해 제 집까지 따라왔었어요. 폐쇄회로 TV에 다 찍혔어요. 이 사람은 제 집 근처를 배회하더니 제 우편물을 훔쳐 달아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집 초인종이 고장나서 수리 기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안 모니터 화면과 연결되는 선을 일부러 잘랐느냐고 묻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모니터 연결선을 칼로 자른 자국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끔찍했어요. 이 사건 모두 북한 소행으로 봅니까?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나 그런 짓을 하죠. 또한 윤미향, 이산가족 상봉 때 가족 만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제2 변호사가 우리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고 매달 30만 원씩 후원해주겠다는 단체가 있는데 같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 윤미향 의원이 있었습니다. 총 3번 만났는데 우리 여종업원들도 같이 갔습니다. 한 번은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에서, 다른 한 번은 인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사람들을 불렀더군요. 윤미향 의원 말의 뉘앙스는 월북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금강산에 가자고 한 것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금강산도 북한 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서 가족을 만난다고 칩시다. 부모들이야 뻔히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나올 텐데 그러면 당연히 북한으로 가자고 하겠죠. 종업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부모들을 서울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처음 탈북을 결심했나요? 대한민국 정보원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북한에 알려져서 어쩔 수 없이 탈북을 선택하게 된 거죠. 종업원들은 남한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면서 남한 드라마, 영화를 봤고 태블릿 PC를 통해 남한 영화와 노래를 접했으니까요. 눈 감아줬죠. 만약 내가 탈북을 하게 되면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돼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탈북을 할 건데 내가 떠나면 너희는 소환될 테고 그 이후 너희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선택해라. 나를 따라오든 다시 지옥 같은 북한으로 돌아가든지라고요. 그러자 다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보원으로 일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장성택 처형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5명도 죽었죠. 그 이전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현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김정은에게 약간의 기대를 했지만 자신의 고모부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정보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정보사 요원이 탈북을 도운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탈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우리가 말레이시아까지 오면 책임지고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레이시아까지 가면 공항에 그가 마중 나와 우리의 길 안내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를 놓고 국정원과 정보사가 마찰이 심했대요. 서로 실적을 챙기려고 했겠죠. 성공만 하면 전대미문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북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12명 종업원 현재 남한에 적응해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중국 상대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종업원 일부가 보위부에 신고하러 가고 막 당시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그때 중국 상대들이 눈치를 채고 감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탈출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유명 가수인 최삼숙의 딸에게 12명을 인솔하고 공항까지 가라고 했죠. 그러고 저와 조장과 종업원 1명이 남았어요. 아내도 잃고 망명까지 했는데 지난 5년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탈북해서 1년 정도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정작 와서 보니 환경도 다르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면서 저희 신변을 보호해주던 사람들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저를 데려온 정보기관 사람도 가면 잘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나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회가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적응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면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나면 북한 인권과 자유 수호를 위해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 가족을 무참히 죽인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고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